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2차 방정식 근의 특별한 형태, 바로 중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근은 무엇이고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지 그 조건 유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저번 시간 내용 간단히 복습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바로 근본적인 용어의 뜻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때 중요한 거 x제곱의 개수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는요,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말했고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그 과정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시죠? 그럼 선생님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꽃길 수학 개념 정도 첫 번째, 오늘은요 2차 방정식의 중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두 근이 중복될 때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 등장합니다. 이 완전 제곱식과 2차 방정식 그리고 중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오늘 수학의 꽃길 함께 걸어볼까요? 첫 번째 중근의 개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식은 0의 꼴이니까 2차 방정식 맞죠? 자, 그럼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풀이를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살펴봤었는데요. 좌변을 한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좌변을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요.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0의 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a, b는 0의 성질을 통해서 x-2는 0 또는 x-2는 0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 x의 값을 구하면 x는 2 또는 x는 2라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2와 2는 똑같은 수인데 이렇게 두 번씩 써가면서 표현을 하다니 뭔가 좀 어색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했어요. 두 근을 구했는데 이 두 근이 똑같이 중복이 되네요. 자, 중복되는 근을 우리가 바로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x는 2 괄호하고 중근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도 원래 이렇게 똑같은 식을 두 번 쓰지는 않죠? 원래 2차 방정식을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은 0이 되겠고요. x-2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니까 x는 2. 똑같은 식이 두 번, 근을 두 번 구했는데 중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x는 2 한 번만 써주고 중근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중근을 써주는 이유는요, 1차 방정식의 해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데요. 명확하게 다르죠? 이 중근의 의미는 두 근을 구하긴 구하였으나 얘네 둘이 중복돼서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고요. 1차 방정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반드시 괄호하고 중근을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근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중근은요, 방금 본 것처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이 근을 중근이라고 한다. 중복되는 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럼요, 중근, 그리고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그냥 외우기만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개념이 모두 연결되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중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세요.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왔죠.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은 1차식이 두 번 곱해졌습니다. 그럼 걔네는 바로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인 2차 방정식이 돼야겠죠? 자, 다시 중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똑같은 근 2개, 그러려면 똑같은 1차식 2개, 걔를 표현하면 완전 제곱식, 그리고 완전 제곱식의 조건, 반의 제곱까지 모두 연결을 해주셔야만 오늘 배우는 내용 문제 없겠습니다. 중근, 똑같은 1차식 2개, 그건 완전 제곱식, 그리고 반의 제곱까지 연결해서 생각해주세요. 자, 개념하기 문제 풀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는 x-1 곱하기 x-1은 0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준 x값. 첫 번째도 1이고요. 두 번째도 1이네요. 자, 이렇게 두 근이 중복되어서 같을 때 우리는 x는 1 하고 중근이라고 표현해 주기로 한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요. 2x 빼기 1, 2x 빼기 1, 두 똑같은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구해야겠죠?
자, 다시 살펴볼게요. 2x 빼기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1로 만들어 주시고요. x의 계수는 2로 나눠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x는 2분의 1 또는 두 번째도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근이 중복돼서 같을 때 우리는 2분의 1을 한 번만 쓰고 걔를 바로 중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근이 무엇인지 그 의미 파악하셨나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 같을 때 우린 중근이라고 하고요. 자, 어떨 때 중근을 갖는지 그 개념도 연결해서 봐주세요.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똑같은 근이 두 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맞아요. 똑같은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네는 2x-1의 제곱은 0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면 중근을 갖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내용 맞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은 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바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되는 근, 중근을 갖는지 그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바로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집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다항식이 두 번 곱해져 있는 것이죠. 그럼 각각의 다항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이 똑같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과 중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배웠던 조건이 생각나셔야 돼요.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반의 제곱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x의 계수,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지 체크해봄으로써 우린 좌변이 완전 제곱식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됩니다. 반의 제곱 성립하기 때문에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해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좌변은요. x 빼기 3의 제곱은 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x-3이 0이 되게 하는, 즉 x는 3이 원래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볼게요. 자, x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반의 제곱을 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럴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양끝이 제곱항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4x제곱은 2x 전체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 가운데는 앞뒤 곱의 2배가 돼야 되죠. 2 곱하기 2x 곱하기 3이 되는지 봤더니 가운데 양이 12x 맞네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좌변은요. 2x 더하기 3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완전 제곱식은 0이네요. 그러면 여기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원래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똑같은 식이 두 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을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았을 때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걔는 결국 중근이 된다는 거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암기 과목 암기하듯이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 연결 고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중근을 가지려면 똑같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똑같은 식이 두 개가 곱해져야 된다. 그것은 곧 제곱, 완전 제곱식을 의미한다 라는 거 쭉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완전 제곱식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자,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x의 계수의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k의 값과 중근을 구하여라 했어요. 여러분들 중근을 갖는다면 완전 제곱식은 0의 꼴, 반의 제곱까지 연결돼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x의 계수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k가 돼야겠죠. 그러면 좌변은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k고 따라서 k는 9가 됩니다. k가 9여야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것이고요. 그때 그 중근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린 끝까지 인수분해를 통해 근을 구해볼게요. k가 9라면요. 좌변은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x-3이 0이 되게 하는, 즉 x는 3이 바로 지금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0의 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상수항을 알려주고 가운데 1차항의 개수 a의 값을 묻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중근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의 제곱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면 똑같은 근 2개, 똑같은 식 2개. 그러려면 완전 제곱식 쭉 연결돼서 생각해 주시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반의 제곱 떠올려 주셔야겠죠? 그럼 그대로 식을 써볼게요. 아, x의 개수 a의 절반의 제곱이 16이 돼야겠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 4분의 a의 제곱은 16이 되겠고요. a의 제곱은 4를 곱해서 64가 됩니다. 자, 그럼 a는요.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2개 존재하겠죠? a 64의 제곱근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8로 2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차이점이 있어요. a는 플러스 8과 마이너스 8 둘 다 가능하게 돼요. 그럼 첫 번째 a가 8인 경우인데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은 0은요. 좌변을 정리했을 때 x 더하기 4의 제곱은 0의 꼴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 중근은요. x 더하기 4를 0으로 만드는 x는 마이너스 4가 바로 중근이 되고요.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8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8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좌변이 x 마이너스 4의 제곱 우변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때 이 중근은 x 마이너스 4를 0이 되게 하는, 즉 x는 4를 중근으로 갖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의 제곱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중근을 갖는다, 똑같은 1차식 2개, 그럼 완전 제곱식은 0. 여기 플러스 반의 제곱까지 확실히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하기 문제 통해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중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보니까요.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에요. 중근을 갖겠죠. 중근은 x-5를 0으로 만드는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3번도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볼게요. 반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x의 개수 4의 절반의 제곱이 계산했더니 4, 상수항이 맞네요. 그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0,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도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죠? 다항식의 제곱뿐만 아니라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린 모두 완전 제곱식으로 보기 때문에 4번의 좌변은 완전 제곱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겠죠. 자, 지금부터 예제 살펴볼 건데요. 이 예제는 중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의 근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근은 b래요. 자, 여러분들 근은요.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기 때문에 거꾸로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4 빼기 6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2가 되겠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a가 마이너스 1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원래 2차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자, 이 해를 구해야만 우리가 다른 한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좌변을 뭐 해줘야 될까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정수를 찾아볼게요. 바로 2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때의 좌변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요. 각각의 다항식 1차식을 0으로 만든 x값이 바로 해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 자, 원래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는 이미 알려줬고 다른 한근을 b라고 했기 때문에 3이 바로 b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 둘을 더하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근이 주어졌을 때 다른 한근을 묻는 문제 유형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는 근을 대입해서 식을 세움으로써 a라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내고 원래 2차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나머지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중근입니다.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중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 그리고 반의 제곱이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3은 0이죠. 완전 제곱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지 않아요. 자, 니은 볼게요. 양변에 모두 공통인수 5로 나눠줘 볼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의 꼴로 바뀌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이 돼야 하는데 2의 절반의 제곱은 1, 맞죠? 반의 제곱 성립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되네요. 니은은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D급 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서 반의 제곱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9x의 제곱은 3x 자체의 제곱, 1은 1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앞 곱하기 d가 맞죠. 그럼 좌변이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은 0의 형태가 맞네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 이렇게 괄호가 풀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자,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항하겠습니다. 플러스 16은 0이에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반의 제곱 바로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8의 절반의 제곱이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걔는 16이니까 상수함과 맞네요. 그러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므로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인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중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해서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근이 두 개예요. 그쵸? 그러려면 똑같은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고 그것은 곧 완전 제곱식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까지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문제를 보면 보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어야겠네요. 그럼 반의 제곱이 성립해야겠죠? 그럼 x의 개수 6의 절반의 제곱이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3의 제곱이 k이기 때문에 따라서 k는 9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중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유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제입니다. 한 근이 주어진 경우에 다른 한 근을 묻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근은 바로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요거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x는 이 한 근을 바로 원래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 더하기 2, 3, 6 6a 마이너스 2a는 0이 되겠고요.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4a 4는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4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 a는 마이너스 1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x의 개수와 상수항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인수분해 해볼 건데요. 곱해서 2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정수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a, b는 0의 성질을 통해서 x는 x-1이 0이 되는 x값과 x-2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x는 1 또는 x는 2가 바로 원래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x는 2라고 근을 하나 이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다른 한 근이 바로 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근은 알려주고 다른 한 근은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을 대입해서 a값을 구한 후에 원래 2차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고요. 인수분해를 통해 두 근을 모두 구함으로써 다른 한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4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b래요. 마찬가지로 한 근은 알려주고 다른 한 근은 알려주지 않은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알고 있는 근을 대입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미 해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3을 대입해보면요. 3의 제곱은 9고요. 더하기 3 곱하기 a니까 3a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그럼 3a는요.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인데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6이 되겠고요. 따라서 a는 양변에 3을 나눠주면 2가 됩니다. 자, a는 2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됩니다. 그럼 좌변이 인수분해 되는지 볼게요. 인수분해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2가 되는 두 정수를 찾으면 되죠? 바로 x 더하기 5와 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a, b는 0의 성질을 통해서 x 더하기 5를 0으로 만든 x값과 x 마이너스 3을 0으로 만든 x값이 그 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x는 3이 원래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3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다른 한 근 b는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 a인 2 빼기 b 마이너스 5를 끝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7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근을 알려준 경우에 다른 한 근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과정 동일하죠? 자, 유제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좌변을 전개하고 우변을 좌변으로 모두 이항해서 2차식은 0의 꼴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분배 법칙을 통해서 4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는 0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양 끝이 제곱항이네요. 4x제곱은 2x의 제곱이고요.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양이 앞뒤 곱의 2배인지 봤더니 2 곱하기 2x 곱하기 3 해서 앞뒤 곱의 2배가 맞죠. 그럼 이 좌변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2x 더하기 3의 제곱은 0이 되네요.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2x 더하기 3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x 더하기 3이 0이 되기 때문에 2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원래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겠고요. 자, 중근을 갖기 위해서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자, 유제 6번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보니까 완전 제곱식은 0,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죠? 모두 중근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2를 중근으로 갖는다고 해요. 그랬을 때 거꾸로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이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을 보고 중근을 구했다면 지금 이 문제는 중근을 보고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례차례 아래로 내려갔다면 거꾸로 올라가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가 중근을 알아냈다면 마이너스 3을 이항해 볼게요. x 더하기 3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은 거겠죠. 자,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x 더하기 3의 제곱은 0이라는 꼴의 2차 방정식이 아마 원래 2차 방정식일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중근을 얻어냈을 테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a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x는 2가 중근이라고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얘는 x-2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푼 결과겠죠. 그리고 중근이기 위해서는 이 x-2 자체가 그렇죠. 두 번 곱해져 있는 완전제곱식은 0의 꼴이 원래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b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문제에서는 a와 b의 값을 더하라고 했네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거꾸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중근을 오히려 알려주고 원래 2차 방정식을 묻는다면 이 상수항을 이항함으로써 어떤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중근이 나온 것인가 그 과정을 똑같이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유제 7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똑같은 1차식의 곱, 그러려면 완전제곱식은 0의 형태, 그리고 이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 보려면 반의 제곱까지 모두 연결해서 생각해 주셔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x의 개수 4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5-k가 돼야 되는데요. 바로 식 세워볼게요. 1차항의 개수, x의 개수 4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5-k가 돼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좌변을 계산했을 때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는 5-k고요. k를 이항하면 좌변이 k, 4를 이항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은 k가 1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은 반의 제곱, 완전제곱식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자, 유제 8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2차 방정식을 제시해놓고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죠. 완전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의 제곱 생각해 주셔야겠죠? x의 개수 a의 절반의 제곱이 바로 상수항 25가 돼야 됩니다. 자, 지수법칙 통해서 좌변을 먼저 정리해주면요. 2의 제곱은 4,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25 그대로입니다. 양변에 똑같이 4를 곱해주면요. a의 제곱은 100이 되겠죠. 하지만 a의 제곱의 100이라는 뜻은요. a가 100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100은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10, 하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양수 a라는 단서가 없으면 가능한 a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으로 두 개 존재하지만 문제에서 양수 a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a는 10,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학 꽃길,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특별한 근의 형태, 중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근은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중근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자,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똑같은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은 0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거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 기억하고 있죠?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면 바로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 b가 돼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의 제곱이라고 계속 강조했었죠? 자, 2번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상수항을 알려주고 거꾸로 1차항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a가 플러스 2b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b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적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해주세요. 오늘 수업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특별한 형태, 중근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원래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 존재하지만 오늘 배우는 중근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이 서로 중복되어 같았을 때 우리가 중근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인지 완전 제곱식과 연괄 지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적용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자, 중근을 갖는다면 똑같은 1차식의 곱, 완전 제곱식, 그리고 반의 제곱까지 모두 개념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새로 알려드린 새로운 유형 문제 반드시 푸는 방법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수강후기 숙제 나갑니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하나 제시를 해줬어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의 값과 그 중근까지 여러분들이 구하신 후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내용 반드시 복습하셔야만 수강후기 숙제 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더 어려운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